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사학번 이희서라고 합니다. 군대 생활하게 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현장들을 많이 맛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연 공익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를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간부님들이나 아니면 주위 선배님들이 오국공채 시험이나 입법고시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다 이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이것이 제 적성에 맞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 2017년 10월에 전역을 한 이후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국공채의 경우 행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행정부는 주로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부처들이 많습니다. 반면 입법고시를 붙었을 때 일하게 되는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법안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업무 방향이 하나는 사업이고 하나는 지원 및 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오국공채와 입법고시를 양과 합격을 한 경우 상당수가 이제 어떤 곳을 선택을 하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입법고시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입법부의 권한 증대입니다. 과거와 달리 갈수록 민주주의가 한국에 정착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입법부의 권한 및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다 제가 고시 입문 계기가 되었던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법이 입법부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 근무의 장점입니다. 국회가 여의도에 있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의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패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락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서 7급 강의를 수강했고 또 7급 기출문제들 5개년치를 모두 풀었습니다. 또한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국회법 등의 기본적인 조문들을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헌법에서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PSAT가 있는데, 이는 그게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그리고 상황 판단으로 나눠집니다. PSAT 언어 논리는 빠르게 속독을 해서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적으로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글을 빠르게 읽고 최대한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논리 퀴즈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리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 또 학교에서 열렸던 실용 논리와 같은 수업들을 수강함으로 인해서 논리 문제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표를 제대로 해석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릿수 곱셈을 암산으로 빠르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9단을 암기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네 자릿수 단위의 덧셈, 뺄셈, 암산을 평소에도 수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연습을 부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해석은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이미 출제가 되었고 많은 함정들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정들에 잘 익숙해지고 자신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은 처음 풀었을 때는 대다수가 60점대 아니면 5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저 또한 92.5 아니면 90점과 같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일단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것을 과연 묻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크게 유형을 분류하면 법률 문제, 퀴즈 문제, 그리고 수치 계산형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률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퀴즈 유형과 수치 계산형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신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 때 풀 문제와 버릴 문제들을 10초 안에 구별해야 합니다. 즉 PSAT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고득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최종 시험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서 고득점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이 버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만 잘 해내도 충분히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선택 과목으로서 저는 통계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경제학의 경우에는 학부 2, 3학년 수준의 과목들을 충실하게 수강했을 경우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재정학, 아니면 또 전반적인 수학을 위해서 계량경제학 등 많은 학교 수업들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이후에는 김지웅 선생님이나 황종윤 선생님의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문제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즉 경제학은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입법고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입법고시는 오공채와 달리 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보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더더욱 많은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법인데, 행정법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론을 먼저 두꺼운 법학 교과서나 법학 참고서를 보면서 이론을 충실하게 다진 다음에 판례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서 제가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고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풀이나 사례풀이에 많이 집중을 했고, 또 판례 암기, 판례가 재밌었기 때문에 판례 암기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판례 암기나 문제풀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법학 교과서나 법학 참고서를 좀 더 자세히 읽음으로써 기본을 더 충실하게 다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정학인데, 행정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논문형 과목입니다.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답이 정해져 있고, 행정법도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추고 답을 도출하는 그런 과목이지만, 행정학은 논문형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례 그리고 논리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학교에서 하현섭 교수님의 재무행정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현섭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행정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글을 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이후에 하현섭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다른 행정학 교과서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사례들을 보충하고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하는지를 체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이제 재정학이 있습니다. 재정학의 경우에는 경제학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재정학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뿐만 아니라 재정학은 행정학과 비슷하게 논문형 느낌이 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답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재정학은 어떠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함의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학은 또 경제학과 다르게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는 것이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정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김영세 교수님의 정치 및 공공경제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재정학에 필요한 많은 수학적 기법들과 경제학적 기법들을 훈련할 수 있었고, 이후에 임봉우 교수님 저나 로젠 교수님의 재정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함의를 풍부하게 서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크게 저희 학교 기준으로 통계학 입문, 통계 방법론, 그리고 수리통계학, 그리고 회계분석의 범위를 포괄합니다. 특히 요즘엔 수리통계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증명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에서 통계학 입문과 통계 방법론을 수강하고, 또한 수리통계학, 아니면 미적분학, 서형대수학, 계량경제학 등의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론적 배경을 탄탄하게 쌓은 뒤에 자신이 많은 교과서 연습 문제들이나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므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증명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